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여수와 광양을 잇는 이순신 대교가 준공된 지 10년이 됐습니다. 이동거리가 줄면서 석유화학 등 기간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한 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유지 관리비가 큰 부담입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여수와 광양을 연결하는 길이 2.3km의 이순신대교. 200m 높이의 케이블 위에서 작업자들이 구조물 상태를 점검합니다. 교량 난간 옆에서는 장비를 이용해 주 케이블과 상판을 연결하는 로프의 장력을 측정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순신대교가 지어진 건 지난 2013년. 준공 10년을 맞아 교량 전체에 대한 정밀 안전 진단에 들어갔습니다. 내년 4월까지 예상이 돼 있고요. 물리적인 또 기능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구조적인 안전성을 확인하고 있는 작업입니다. 이순신대교를 이용하는 차량은 하루 평균 19,000여 대. 여수 광양 간 이동 거리가 크게 줄어들면서 시민들의 교통 편의는 물론 물류 비용 절감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유지 관리비를 분담하고 있는 여수시와 광양시, 전라남도는 고민이 깊습니다. 지난 2019년 40억 원이던 유지 관리비는 이듬해 60억 원 이상으로 늘었는데 올해는 정밀 안전 진단 비용까지 더해져 8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앞으로 5년마다 안전 진단 비용으로 30억 원 이상이 들어가고 하자 보수 기간도 끝나 시간이 갈수록 유지 관리비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 지자체들은 이순신 대교를 국도로 승격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광양, 여수 국가산단을 연결하는 산단 진입도로 성격이 가장 큽니다. 세계적으로 또 유지 관리가 필요하고요. 재정 부담 해소를 위해서는 국가가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냐. 지난 2021년 이순신 대교의 국도 승격이 논의됐지만 기재부 검토 과정에서 제외돼 이번에도 결과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자체들은 우선 과적 단속과 수시 점검을 통해 유지 보수에 들어가는 비용을 최대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수세계 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조직위원회 출범이 가시화됐습니다. 전라남도와 여수시는 오늘 재단법인 2026 여수세계 섬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발기인 총회를 열고 재단 설립에 필요한 설립 취지문과 정관, 출연재산 승인안 등을 심의 의결하고 임원 선임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재단법인 2026 여수세계 섬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오는 12월 공식 출범하며 내년부터 박람회장 조성과 운영, 전시, 연출, 수익사업 참여국과 관람객 유치 등 국제 행사 준비와 운영 등을 전담하게 됩니다. 생태적 가치가 높은 전남 지역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관문을 넘어섰습니다. 문화재청은 기존 세계유산에 전남 고흥과 여수, 무안갯벌 등이 추가로 포함된 한국의 갯벌 2단계가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됐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세계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갯벌은 전남 신안과 보성, 순천 등 4곳에 있는 갯벌을 아우릅니다. 세계유산 잠정 목록은 세계유산에 등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유산을 모은 예비 목록으로 세계유산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최소 1년 전에 잠정 목록에 올라야 합니다. 한국전쟁 때 미군 폭격 사건이 발생한 여수 안도에서 의미 있는 역사교육이 진행됐습니다. 여수의 한 중학교 학생들이 폭격으로 희생된 피난민과 유가족의 아픔을 같이 하겠다며 이하포 사건 현장을 찾았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여수 이하포 해변입니다. 무고하게 희생된 150여 명의 영혼과 피난선일지도 모르는 선박 잔해가 잠들어 있는 이곳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여수 남면의 유일한 중학교인 연암중학교 학생 26명을 대상으로 현장 역사교육이 진행됐습니다. 학생들은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묵념을 하고 추모비와 평화탑을 둘러봤습니다. 주민들의 마음을 담아서 역사적인 공간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곳이에요. 바다를 보며 생각에 잠긴 학생들, 이윽고 하얀 도화지를 거침없이 채워갑니다. 부모님이랑 아이가 서로 껴안고 행복하다, 살짝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뜻으로.
이번 교육을 통해 73년 전의 역사를 제대로 마주하게 된 학생들은 잊지 않겠다는 약속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정부의 책임을 묻는 소신도 밝혔습니다. 조금 더 많은 진실이 파헤쳐져서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져서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가 이런 사건에 대해서 사과만 하고 제대로 된 보상을 해주지 않았다는 게 놀라웠어요. 교육 현장에서도 관련 역사 교육을 지속해서 이어갈 계획입니다. 지역에 대해서 아픈 역사를 되새겨보고 과거의 역사가 안 좋은 암울한 역사가 다시는 오지 않게끔. 2010년 진실화해위원회 조사부터 시작해 진상규명을 위해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여수 미군 폭격 사건. 전쟁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려는 움직임이 지역사회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MBC 뉴스 김담비입니다. 법원이 여순 사건 재심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병태 광주지법원장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여순 4.3 항쟁 등 재심 사건의 신속한 진행을 당부하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소 의원은 오래전 사건으로 관련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 증거가 부족한 특수성을 감안해 판결해달라 요구했으며 박 법원장은 관련 사건이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는 여순 사건 당시 군정 포고령이 죄형 법정주의를 위반해 무효라는 취지로 민간인 희생자의 무죄 선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남의 국립의과대학을 설립하기 위한 범도민 추진위원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신민호 전남도의원은 오늘 도의회 5분 발언에서 전남도민의 30년 수건인 의대 신설의 도민 공감대를 결집시킬 수 있도록 범도민 추진위원회의 확대 개편을 제안했습니다. 신 의원은 추진위에 순천대와 목포대 등 지역대학과 전남 시군 의장단 협의회도 참여하기로 했다며 전라남도가 적극 참여해달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정부는 3,000명으로 묶인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의대 신설이 아닌 기존 정원을 늘리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남 지역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대 윤희준 총장의 해임 문제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산자부가 한전공대 총장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를 두고 국정감사장에서 공방이 오갔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부적절한 학교 운영의 책임을 물어 윤희준 총장의 해임을 에너지공대 이사회에 건의한 건 지난 7월입니다. 하지만 아직껏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대학은 석 달째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대법은 임원에 대한 산업부 장관의 인사 요구 권한을 직접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논란을 낳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 권리 등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은 법률에 근거해야 하는데 산업부가 법적 근거 없이 총장 해임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법률 자문 내용에 보면 유보의 원칙에 어긋난다, 약간의 위법성이 있다 그렇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해임을 건의한 산업통상자원부는 법적 해석과 유사 판례를 들어 총장 해임 요구는 타당하다고 답했습니다. 산업부 장관은 업무 조정 감독권 이런 게 있고 총장을 선임할 때 승인하는 권한이 또 있어요. 그런 거 관련해서 해임 건의 권한이 인정되고. 하지만 국정감사장에서는 애초에 총장 해임 요구가 과한 처사라는 비판이 이어지는 등 논란이 계속됐습니다. 결국 앞으로 열리게 될 에너지공대 이사회 결정이 중요한데 이사장인 김동철 한전사장은 국정감사에서 해임안을 면밀히 검토하라는 요구에 적극적인 답변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사장도 이사의 한 사람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 의사들과 함께 한전은 이사회 개최 시기를 논의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안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너지 분야 전문가를 꿈꾸는 전국 학생들이 모여 이제 막 학업과 연구에 첫걸음을 뗀 시기. 총장 해임을 놓고 여야가 지리한 공방을 하는 사이 대학 운영이 불안정해지면서 오게 되는 각종 피해는 학생과 교수들이 떠안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지난 8월 발생한 여수 마레터널 화재를 대응한 경찰관에게 여수시의회가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여수시의회 김영규 의장 등 의회 관계자는 여수중앙파출소를 찾아 경찰의 신속 정확한 대응으로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며 김종필 경감, 서용칠 경위, 오순배 경장, 조진성 순경에게 시의장 표창장을 전달했습니다. 지난 8월 밤 여수 마레터널에서는 만취 운전자가 터널벽을 들이받아 불이 났지만 출동한 경찰이 화재를 초기 진화하고 운전자를 신속하게 검거한 바 있습니다. 포스코 노동조합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오는 28일과 29일 이틀간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합니다. 포스코 노사에 따르면 노조는 광양과 포항에서 근무하는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모바일 방식의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합니다. 투표 결과는 29일 오후 8시 30분쯤 나올 예정입니다. 한편 포스코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에 낸 단체교섭 조정기간은 30일까지로 10일 연장됐습니다. 오늘 전남 동부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때로 바람이 강하게 불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는 기온까지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올가을 가장 쌀쌀한 날씨가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여수 10도, 순천 광양은 7도까지 내려가겠고 낮 최고 기온은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 0.5에서 2m, 먼바다는 1에서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여수의 만조 시각은 오전 0시 13분, 간조 시각은 오전 6시 15분입니다. 지역 건설업체를 상대로 기사를 작성할 것처럼 겁을 주고 금품 수천만 원을 받아낸 광양 소재 인터넷 매체 기자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건설업체 3곳에서 광고비 명목 등으로 총 3,63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해당 매체 기자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기자는 비산먼지가 발생하기 쉬운 골재 현장 등을 찾아 부정적인 기사를 쓸 것처럼 겁을 주고 돈을 주지 않은 업체는 관할관청에 지속해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기자 신분을 이용해 금품을 갈취하는 지역 토착 비리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립 뿌리 깊은 나무박물관이 문체부의 지역문화매력 100선에 선정됐습니다. 순천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지역문화매력 100선 로컬100에 지역문화명소로 순천시립 뿌리 깊은 나무박물관이 새롭게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립 뿌리 깊은 나무박물관은 한국 잡지사에 한획을 그었던 한창기 선생이 생전에 수집한 민속 유물 등 6,500여 점을 보존, 전시하고 있습니다.